꾸준히 공부하는 나에게 높은 점수를. 이런 명백한 사실에도 학원에 오래 다니다 보면 공부를 쉽게 그만두는 수강생을 많이 만난다. 이런 학생들은 흔히 그러다가 어느 날 다시 시작하고 또다시 그만두는, 마치 다이어트에서의 요요 현상과도 비슷한 안타까운 시행착오들을 반복하게 된다. 중국어를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인 2006년도의 일이다. 같이 수업을 듣는 학생 중에 50대 전후로 짐작되는 회사원이 있었다. 당시 학습 기간이 1년도 채 되지 않은 나에 비해서는 실력이 좋아 보였지만 수년간 배우고 있다는 그의 공부 이력에 비해서는 그렇게 잘한다고 볼 수 없는 정도였다. 그런 그와 휴식 시간에 자판기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잡담을 나눌 때였다. 그는 자신의 지지부진한 진도에 다소간 민망해하면서도 현재 실력은 비록 이렇지만 어쨌든 수년 동안 계속해서 공부한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라고 담담히 이야기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으로 바로 이 말이 어학 공부의 핵심이요 모든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그리고 이 말은 지금까지 나의 오랜 어학 공부 여정에서 강렬한 자극과 원동력이 되고 있다. 따지고 보면 단기간의 성과에 아랑곳하지 않고 꾸준히 계속하려는 마음가짐만 있으면 결국은 이루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물론 드러난 결과에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적어도 스스로에게 부끄러움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외국어 공부를 중단하는 사람들에게는 각자의 말 못할 사정들이 다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사정이 피치 못할 것이 아니라 단지 단기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한 일시적 좌절이나 의지의 문제라면 절대 포기하거나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흔히들 시작이 반이라고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그 일을 계속할 때의 일이다. 만일 중간에서 포기한다면 시작의 의미마저 퇴색되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조선 후기의 시조 작가인 김천택의 시조 구절처럼 가다가 중단하면 아니간만 못하리라가 되는 것이다. 포기도 전략이다 라는 자주 인용되는 표현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식시장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의 전략적 선택에나 해당하는 말이지 어학 공부의 본질적 측면에서는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개념이다. 또 한때 유행했던 속담 비틀기 중에서 중간에 포기하면 그때까지는 배운 것이다 라는 말도 있는데 이 말 역시 어학 공부에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소리다. 공부를 포기하는 순간 그동안 쏟았던 노력과 시간이 아무런 보람도 흔적도 남기지 않고 아픈 추억만을 남기고 사라지면 앞서 말한 김천택의 시조 속에 잘 가노라 닫지 말며 못 가노라 쉬지 말라와 가다가 중단하면 아니간만 못하리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뼈저리게 되새기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어학 공부는 천재적 재능이나 반짝이는 재치로 승패가 갈리지 않는다. 절묘한 전략이나 세밀한 작전 같은 것은 더더욱 필요하지 않다. 그냥 우직하게 미련스러울 정도로 계속하는 것만이 공부에서의 궁극적인 승리를 가져오게 하는 알파요, 오메가다. 이런 점에서 어학 공부는 앞서 말한 신화 속의 시시포스와 전체적인 고행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 비슷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그 가치와 보람에 있다. 시시포스는 타이에 의해 강제적으로 전혀 의미 없는 고행을 무한 반복해야 하지만 외국어 학습자는 뚜렷한 목표 아래 남다른 성취감을 맛보며 스스로 고행에 뛰어든 것이다. 이런 차이점에도 나 또한 종종 자문해 볼 때가 있다. 이 도전의 시작은 알고 있는데 끝은 과연 어딜까? 끝이 없다고 보는 게 옳겠지? 내가 혹시 전생에 그리스인이었는데
신들 중 누군가를 단단히 골탕 먹인 적이 있었나? 라고.